전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전술핵 배치, 재배치 관련해서 사실 전술핵 재배치가 홍준표 대표가 한번 얘기하고 그 뒤로 약간 너무 좀 극단적인 발상 아니냐는 식으로 묻혀있긴 한데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뭐 독일도 사실 지금 전술핵 배치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제 그런 거로 생각해보면 전술핵 배치는 좀 어떤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또 뭐 그 미국에서 가드너 상원의원인가요? 국방위원장인가요? 그분이 말씀하신 핵공유 방식도 있다고 하던데 좀 그런 좀 해외 사례를 들어서 좀 이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핵을 우리가 갖지 않고도 뭐 북한과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대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지 좀 그런 부분도 여쭤보고 싶거든요. 실은. 예, 예. 그 핵공유 그 부분은 내가 이제 핵공유와 전술핵 배치는 그 이제 네. 신원식 장군이 자꾸 구분을 하는데 그게 똑같아요. 그 구분하면 안 돼. 실제로는 배치하는 것 자체와 핵공유가 다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한국이나 일본에 배치를 하면 이게 공유가 되는 거지. 근데 공유한다고 해서 있잖아. 우리는 뭐 미국 거를 내버려서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냥 조금은 나토 사람들의 자존심을 좀 이제 키워주기 위해서 뉴클리어 쉐어링이라고 그러지. 그 소유는 미국이고 최종적인 결정은 미국이 오케이 해야 돼. 근데 그게 결국은 배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나토라고 해서 있잖아. 같이 계획을 하고 비행기도 사용하고 돼 있지만 그래도 미국이 최종적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미국 걸 갖다 놓고 내버려뒀을 말이 안 되는 거지. 응? 그러니까 여기 갖다 놓으면 자동적으로 핵 공유가 되는 거예요. 미국 문서 중에 어떻게 디플로이먼트 하고 있잖아요. 뉴클리어 쉐어링 구분하는 데가 없어요. 그게 언제인가요? 2008년도였나? 미 전략사에서 4명이 Joint Forces Quarterly라는 그 잡지 냈을 때도 뉴클리어 쉐어링이지. 갖다 놓으면 쉐어링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그거는 구분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이제 쉐어링이라는 거는 우리 게 아니잖아요. 네. 당연히 그것도 이제 하나의 중요한 대안이지만 그것도 결국은 의존적이야. 네. 그 전에 먼저 개발 계획을 가져야 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느냐. 그냥 무슨 서균열 교수처럼 6개월만 됐는데 이런 그게 아니라. 네. 유사시에 개발할 잠재력을 가져야지. 그게 더 우선이지.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할 때 북한이 뭐 미국도 안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네. 핵 공유에 동의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핵에 필요할 때, 자, 그럼 대통령이다. 야, 필요할 때 말이야. 우리가 예를 들면, 2개월 내에, 핵무기 개발하도록 준비하자. 네. 그럼 국제적인 어떤 제재를 받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지? 그럼 그를 위해서 내가 항상 외국과 협조할 건 없냐. 일본은 플루토늄이 근 50톤 가까이가 있어. 일본하고 협력이 끝나. 그지? 그럼 우리가 핵무기를 가져. 이게 첫 번째라고. 그 방법은 다양하잖아. 우리가 모든 거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외교관계 끊고 핵무기 개발 못한다. 이것도 있겠지만 그건 무리하니까 그 다양한 방법 중에서 어떻게 하면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까? 이거부터 먼저를 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안 되면, 자, 미국 핵무기를 갖다 놓은 차이가 아닙니까? 그죠? 네네. 미국 핵무기를 갖다, 거기도 다양한 방안이 있어. 그냥 핵공유가 아니라. 보세요. 가장 기본적인 건 우리 한국에 갖다 놓는 거잖아. 네네. 근데 이 한국에 갖다 놓는 게 위험보다 미국도 많고 우리도 많아요. 옛날에는 북한이 미사일 능력이 그렇게 발달 안 됐는데, 지금 얘도 군산에 갖다 놨다. 무조 때려버리지. 안 돼. 그렇다고 제주도에 기지를 따로 만드는데 그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나는 한반도에 갖다 놓으면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나는 이제 핵 공유가 된다면 일본에 갖다 놓으면 사실 그러면 한미일 핵 공유가 돼야 돼. 네? 네. 예. 또 하나의 방법은 지금 이제 그 미국의 W76-2라고 그왜 잠수함에 하는 그 소형 핵무기를 만들었다 그랬잖아. 네네. 그럼 자, 미국 잠수함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도 내고 계속 상시 24시간 잠수함 한 척도 두 척이 동해안에 계속 대기한다. 그리고 북한한테 공표하는 거지, 그지? 그리고 그 핵을 우리가 같이 계획도 하고 말한다. 잠수함에 그것도 좋아요. 잠수함에 그렇잖아. 잠수함에 딱 있으면 그건 사실 땅에 구해다 막 동해안에서 바로 날아가니까. 다만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같이 쓴다. 왜 같이 써야 되는 게 중요한 게 뭐냐? 최종적인 결정 미국이 내리지만 우리가 책임을 분담해줘야 돼. 미국 대통령도 결심하기 어렵잖아. 네네. 그럼 한국 대통령, 미국 내에서도 어려운데, 이건 한국 대통령이 자기 나라 지키기 위해서 건의하는 거 나는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된단 말이지. 네네. 그럼 잠수함에 갔다 오면 이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중거리 미사일 그죠? 네. 미국 이제 표자 자 중거리 미사일을 그러면 뭐 괌에 좀 배치해라. 어? 또는 뭐 좋다 나 일본 배치한다 찬성한다. 그지? 한 방법이 예? 제발 주워 들은 거 뉴클리어 쉐어링 전세 이것만 그냥 노약하지 말고 네. 그게 아까 독소 안 한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보면 다양한 반 중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무조건 전술핵 무기 뭐 배치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 동안 토의를 해봐야 나오는 단어가 똑같잖아요. 네네. 어? 그래서 핵무기를 가져야 돼. 핵에는 핵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핵무기 갖는 방법이 다양하잖아. 그 다양한 핵무기 갖는 방법을 모두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시작하도록 큐를 줄 사람이 대통령이잖아. 근데 대통령이 저렇게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그냥 그 앉아있으면 누가 할 수 있겠어? 누가? 네. 어? 옛날엔 그래도 말이지 뭐 이 정도 되면 장관들이 그지 모여서 그냥 거래합시다. 우리 안 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 전부 다 요즘 기가 막힌 거요. 나는 제환공 때 그 사례가 일어나. 제환공 제환공이 뭡니까 그 관중이 죽고 나서 제환공이 나중에 네. 그 여가 수초 뭐 개방이나 이 황간의 보호자를 받으면서 황관들이 지가 결제 다 하고 임금이 결정했다 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임금이 죽잖아요. 죽었다는 사실도 안 알리고 내가 임금한테 결제 받아올게 하고 다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봐서는 대통령한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고 밑에 놈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아무것도 안 한 채 봉급만 받아먹고 시간 보내면서 나를 위태롭게 만드는 그 진짜로 매국 또는 해국의 죄를 저는 범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 밑에 사람 나 더 나쁜 것 같아. 잘 설명해 주셔서 덧붙일 것 같은데 그래도 개념상으로는 구분을 하죠.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의 전술핵을 대한민국 육지 위에 갖다 놓는 거를 의미하는 거고 네네. 이미 있었다가 90년대에 철거를 했던 거고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내 또 반핵 단체들의 그렇지. 준동을 몰고 와서 한미동맹의 부담 요인이 되는 거고 네. 핵 공유도 원칙적으로는 그 배치된 전술핵을 같이 활용하는 건데 네. 그거를 갖다가 우회적으로 활용하는 게 뭐 잠수함 같은 게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보통은 이제 우리의 갖다 놓은 전술핵을 미국의 전술핵이죠. 우리 네. 이제 F-15나 35에 탑재해서 사용하는 훈련을 하는데 그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최종 승인권자는 미국 대통령이니까. 네. 근데 다만 그렇게 하면서 확장 억제 신뢰도를 높이는 게 목표인데 그래서 저는 약간 다르게 주장해요. 뭐냐면은 네. 지금 평소에 갖다 놔서 우리 반핵 단체가 활동하면은 평소에는 미국에다가 놔라. 그리고 북한에 이제 전쟁 도발 위협이 올라가면 대북권 4에서 3, 2, 1 격상되잖아요. 네네. 3나 2 정도에 전개돼서 우리 전투기에 탑재하면 돼요. 그런 이제 구두적인 약속만 해도 훈련도 예. 해도 되죠. 훈련은 미국 가서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확장 다양한 방안이 다양한 있다는 방식이 있어요. 온갖 걸 고민하면 뭐그 중거리 핵전략 무기를 괌에다가 배치하는 것도 방법일 테고 그러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생각하고 미국하고 토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지금은 협상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핵억제력 부분은 아예 논의 자체를 안 해. 그래서 2017년 1월 이후에 확장억제 정책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안 되지. 근데 지난 2년 3년 동안 북한의 핵능력은 2018년 1월이구나. 북한 핵능력은 계속 고도화됐는데 핵능력을 억제하기 위한 확장억제 협력 노력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도 우리가 지적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죠. 그렇지.